캐라폭시 같은 경우에는 시공이 잘못돼 버리면 그 상태로 굳기 때문에 약 들어가는 데가 옆에가 번들거린다던가 아니면 모양이 잘못 잡혀가지고 너무 보기 싫다던가 그런 게 심하죠. 사장님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세요? 네, 지금 캐라폭시 작업하려고 약 타는 중이에요. 캐라폭시가 뭔가요? 거의 2세대 줄눈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폴리우레아랑 다르게 강화 시멘트 같은 느낌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장점으로는 폴리우레아는 아무래도 수명이 있는데 요거는 시멘트 재질이기 때문에 수명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2세대라고 하셨으면은 이게 세대가 막 다른가요?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저희 나라에 도입되는 게 1세대인 폴리우레아보다 좀 늦게 나와가지고 2세대로 많이 그냥 얘기를 하는데 강화 시멘트 같은 느낌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약간 시멘트 같은 매트한 느낌이 특징이고요. 수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거의 영구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재시공이 힘들어요. 시멘트이기 때문에 긁어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아마 리모델링 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붙어 있는 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AS는 되나요? AS는 되는데 아무래도 AS 비용 자체가 폴리우레아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나오죠. 캐라폭시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캐라폭시 같은 세대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스트라이크 같은 게 있고요. 플렉스인가도 이번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보편화된 거는 캐라폭시인 거죠. 마페이에서 쓰는. 퍼플렉스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시는 것 같던데 시공해본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다른 거는 시공 안 해봤고요. 캐라폭시는 많이 해봤는데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점이 나오기가 너무 짧은 기간이라 저희는 아직 쓰지는 않고 있어요. 데이터가 많이 없다는 뜻이죠. 네네. 황변이 조금 있다고 들었는데요. 변색이요? 이 마페이 같은 경우에는 변색이 거의 안 돼요. 마페이 여기 회사명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마페이, 이게 마페이고 밑에 있는 이지 디자인 캐라폭시인 거예요. 그래서 마페이에서 하는 캐라폭시 같은 경우에는 변색이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제 물이 빠지거나 아예 마르기 전까지 그런 이유로 좀 변색이 되긴 하는데 제대로 시공해 놓으면 색이 안 빠집니다. 지금 섞는 건 뭘 섞으신 거예요? 캐라폭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화제가 따로 있어요. 여기 있는 경화제 그리고 캐라폭시 여기 이거를 섞어가지고 믹싱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굳는 게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고객님들이 색깔 선택할 수 있나요?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고객님들 모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타일에 대주해서 색상을 추천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캐라폭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둡게 가시거나 아니면 밝게 가거나 보통 요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그래도 타일 톤에 맞추는 게 가장 정석적인 것 같아요. 거기 넣어서 이제 짜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단점이 있나요? 시멘트 같은 재질이다 보니까 폴리우레아에 비해서 청소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솔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싼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겠네요. 차이가 많이 나던데 왜 이렇게 비싼가요? 시공 방법이랑 재료값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폴리우레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비싸죠. 폴리우레아에 비해서 그 일이 너무 많아요. 시공하는 게. 그래가지고 많이 비싼 거예요. 강화 시멘트 같은 느낌인데 엄청나게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변색률도 좋고 그래서 한번 시공해 놓으면 줄눈 시공하기 전에 쓰는 매즈같이 그런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AS가 잘 안 나오는 게 캐라폭시죠. 이제 시공을 들어갈 겁니다. 캐라폭시가 비싸가지고 이것도 셀프로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캐라폭시는 오히려 폴리우레아보다 좀 더 위험해요. 왜냐면은 캐라폭시 같은 경우에는 시공이 잘못돼 버리면 그 상태로 굳기 때문에 이게 재시공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돼 버리면 막 그 겉면이 막 특히 요런데 옆에가 막 번들거린다던가 약 들어가는 데가 옆에가 번들거린다던가 아니면 모양이 잘못 잡혀가지고 너무 보기 싫다던가 그런 게 심하죠. 폴리우레아랑 캐라폭시 각 장단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캐라폭시 선택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이유로 선택하시나요? 대표적으로는 수명이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이들 선택하시는 거예요. 지금 욕실 바닥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욕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열선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폴리우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다 보니까 욕실 바닥은 수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캐라폭시 같은 경우에는 그 온도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오히려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욕실
실바닥을 많이 하세요. 거실에 포세린 타일 있으면 거기도 하면 되겠네요. 거기도 좋죠. 또 열선이 많이 깔린 곳이 캐라폭시 들어가기가 좋습니다. 입주 박람회에서 네. 캐라폭시 단점을 부각하면서 폴리우레아로 유도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거의 캐라폭시 시공을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은 뭐 캐라폭시 단점이라고 하면은 청소가 좀 어렵다는 게 단점인데, 그렇다고 이제 캐라폭시를 그 안 좋게 말하면서 줄눈으로만 민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의심스러운 그런 게 생기죠. 그럼 시공 방법은 이 파내고 닦는 것까지는 폴리우레아랑 똑같나요? 그렇죠. 폴리우레아보다 조금 더 파기는 해야 돼요. 이렇게 스펀지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면을 잡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은 그냥 시멘트 묻은 상태로 이렇게 이 상태로 그냥 나와가지고 보기가 좀 안 좋거든요. 근데 면 작업을 하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오죠. 뭔가 흡수되는 게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까랑 테두리 잡은 거랑 똑같이 면을 잡는 거예요. 캐라폭시 약을 발랐으니까 이제 면을 잡아주는 겁니다. 타일 면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캐라폭시 들어간 부분 좀 깨끗하게 나오라고 이렇게 면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캐라폭시가 딸려 나오진 않나요? 딸려 나오긴 하죠. 면 잡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묻어 나와요. 네, 약품이 묻어 나와가지고. 그래서 캐라폭시 같은 경우에는 100% 찬다는 게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면을 잡을 때마다 스펀지가 스쳐가면서 조금씩 파내거든요. 시멘트 매즈 같은 경우에도 100%찬 곳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손으로 놓고 똑같이 이제 닦거든요. 거기도 타일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조금씩 날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최대한 맞춰드리는데 100%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100% 채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타일 옆에 묻어가지고 거기가 번들거리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는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100% 채우려고 해도 정말 힘들어요, 이게. 그러면 면을 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생긴 게 조금 더 못생기게 되겠죠. 이게 시멘트랑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곰팡이나 오염이 안 생기는 그런 원리가 있나요? 곰팡이가 속안으로 못 파고들어요. 엄청나게 단단합니다. 아, 그런 원리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냥 바깥에서 차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겉에 있는 이제 곰팡이만 제거해 놓는다면 깔끔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질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솔질할 때 세제는 뭘 쓰면 되나요? 락스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락스 자체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약품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원액으로 쓰신다면 아무래도 변색이 있을 확률이 있어요. 원래 락스도 원액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물에 섞어서 쓰거든요. 한 10분의 1인가 타는 게 정상이에요. 그 정도 타면은 변색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락스를 뿌리셔도 되고, 아니면 평소에 좀 때가 긴다 싶을 때 그냥 물 가지고 솔질을 몇 번 하면은 그냥 청소가 끝나니까요. 좀 자주 청소를 해주시는 게 사실상 가장 좋은 청소법인 것 같아요. 또 다른 관리법은 따로 없나요? 없습니다. 심플하고 좋네요. 네. 곰팡이나 이런 게 안으로 존먹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검은 반점이 생긴다거나 그런 게 없다는 게 장점이긴 하죠. 마르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여기 마페이에서 정해놓은 거는 48시간, 이틀이면 다 마르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르니까, 이게 원래 캐라폭시 자체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 밖에 있는 수영장 있잖아요. 거기에 쓰이는 제품이에요. 수영장 바닥에. 그래가지고 약품 발라놓고 그냥 대걸레로 대충 민 다음에 놔두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고 여기 욕실에 쓰는 거다 보니까 이제 클리닝 작업이라거나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용도에 좀 적합하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가 와가지고 이제 적합하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3일 정도, 좀 안전해지려면 3일 정도 일단 주라고 하는 게 요즘 보편적인 그거예요. 정 안 되면 이틀도 상관없긴 해요. 저희가 해봤는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급하면 이틀, 마음 놓고 하려면 3일이네요. 그쵸, 그쵸. 매트한 게 되게 이쁘네요. 많이 이쁘죠. 그래서 반짝이를 보통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 캐라폭시 선택을 하시기도 합니다.
네, 이제 완료가 됐고요. 이제 정리 다 하고 이제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캐라폭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열선이 들어가는 욕실 바닥이라든지 거실에 깔려있는 폴리싱이나 포쉐린 타일 같은 경우가 가장 효율이 좋고요.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폴리우레아도 오래 가서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폴리우레아랑 캐라폭시랑 비슷하게 해주는 데도 있던데. 같은 곳에서 나온 이제 울트라 컬러 플러스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작업자가 시공한 걸 봐도 캐라폭시랑 이제 구분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싼 거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말로는 캐라폭시를 한다 해놓고 다른 걸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